네, 11시 터닝포인트 출발합니다. 미국 증시가 떨어졌다고 국내 증시까지 같이 떨어질 필요는 없는데 말이죠. 잭슨홀 미팅에 대한 불안감,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 경계 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어제 한 차례 그 경계감이 선반영된 줄 알았는데 오늘 좀 같이 빠지는 흐름이고요. 다행인 것은 거래소에서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지금 구간에서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80억 원대까지 줄여냈고요. 코스닥에서는 매도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2,180억 원대 확대. 최근에 지수가 급락하는 요인을 봤을 때는 이제 N달러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엔화가 추가적인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 있어서도 조금은 압박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이 어떤 종목들 사고 있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어제와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제는 반도체 투톱을 샀거든요. 오늘은 LG 엔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그동안 사지 않았던 종목들을 다시 담습니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5%대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해리스 부통령 효과인지 앞으로 금리 인하, 피봇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리 인하 수혜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지는 건지 전략에 대한 부분들 체크해보고요.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계속 이제 뜨고 있는 것이 은행과 금융주, 건설주입니다. 금리가 인하하며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섹터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 2위 단에 올라와 있고요. HD 현대산업개발이 정말 강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10% 가까운 급등세를 시연하면서 최근의 고점을 경신하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조금 눈을 달리 봐야 하는지 이제는 반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금리나 수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지에 대한 전략도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기관 순매수 보시죠. 자, 기관은 삼성전자를 여전히 담긴 담는데요. 역시나 조금 결이 다릅니다. 밸류업 안에서 KB금융 사고 있고요.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건설, 은행 이런 쪽 담죠. GS건설, HD 현대산업개발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LG 엔솔도 외국인과 함께 담는 모습인데 2차전지 산업은 아직까지는 수익성 개선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가 적절한 시기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로그램 매매도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쪽에서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LG 엔솔,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시가총액 상위 안에서 강세 흐름이고요. 삼성 SDI라든지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특히 증권가에서 최소 누수로 꼽는 종목이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자, 이쪽에 대해서 쏟아지고 있네요. 시세는 어떨까요? 일단 종목별로 봤을 때 LG 엔솔이 5%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SK 아이테크놀로지, 동바, 최근에 또 2차 전지 섹터가 핫했던 건 전기차 화재 테마가 강세였기 때문인데요. 그 안에 있는 이제 민테크, 이 종목도 현재 7%의 급등을 시연하면서 오전 대비해서 탄력을 더 끌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양극재 그리고 화재 테마 다 같이 가는 흐름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 2차 전지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출발하시죠. 네, 오늘장 탑10은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새로운 종목들이 많습니다. 유한양행, LG 엔솔, 한국전력, HD 현대산업개발, 오스코텍까지. 일단 오늘 2차 전지를 좀 먼저 포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이 LG 엔솔 담는데요. 양극재 대장주입니다. 배터리 안전진단 사업 본격화하겠다. 전기차 화재 테마로 LG 엔솔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네. 맞아요?
들어갈 건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슈가 이제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은 연유로 아니다. 적절한가? 라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만약에 시가총액 기준을 봤을 때 조금 이제 작은 지금 생각된 기업 LFB 관련돼 가지고 뭐 이질한 이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그런 기업이라면 이해를 하지만 이게 주가를 계속 끌고 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8월 장세에서 2차 전지가 어찌 보면 해리스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2차 전지 플러스 신재생 쪽이 이제 올 초에 좀 부각이 됐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전기차 화재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테마에 쏠림 현상 이런 것도 훅 나오게 되면서 이제 LG에너지솔루션까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뭐 LFP라든지 그리고 전기차 안전에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게 갔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막차로 이제 배터리 그 셀 3사 중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까지 아마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게 아닌가 좀 봐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지난 7월달과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8월은 2차 전지를 보는 게 맞다고 봐지만 또 9월달 가서는 또 아니다.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올해 하반기는 외계인이 침공한다는 이런 이슈가 아니라면은 미국 대선을 이길 만한 이슈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금리 이슈가 있긴 하지만요. 이렇게 본다면 7월달 같은 경우에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그때 많이 얘기했잖아요. 바이오, 방산, 조선 얘기했었죠. 근데 8월달로 넘어온 뒤부터는 얘기를 거의 안 하고 있죠. 그러면서 8월달 와서는 어떤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냐. 2차 전지 얘기 그리고 코로나 테마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잖아요. 뭐 코로나는 뭐 여름 한정 메뉴이기 때문에 차차 하더라도 뭐 8월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2차 전지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간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전기차 화재라는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이 전기차 화재 이슈가 테마를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외계인 침공 이야기를 지금 3주째 하고 계셔서 제가 좀 무섭고요. 제가 역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9월 달에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 했는데 사실 2차 전지는 지금 실적은 좋지는 않습니다. 업황 개선도 아직 좀 멀었고 지금은 펀더멘탈보다는 좀 센티멘탈을 보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금리나 수혜주로 2차 전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펼쳐지고 있잖아요. 네네.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다시 트럼프가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런 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일단 금리나 수혜 때문에라도 하반기에 좀 강하지 않을까. 금리나 수혜주를 보게 되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네. 제조업은 다 금리나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시설 투자를 가지고 있는 보유 현금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자금을 조달할 때 뭐 그 개인들 대출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낮으면은 좋은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요. 근데 조달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점들이 다문 2차 전지에만 호재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네. 지금 시장 이슈의 중심에 2차 전지가 있다 보니까 또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을 또 가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2차 전지도 금리나 수혜주가 아닐까? 자, 7월달로 가볼게요. 7월달도 바이오가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바이오가 또 금리나 수혜주가 아닐까?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달이 바뀔 때마다 금리나 수혜주는 아마 바뀔 겁니다. 그거보다는 워낙 강세 수혜주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 그렇죠. 이제 최근에 증권하고 건설까지 같이 또 수혜주로 네. 올라오고 있는데 단발성 수급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건설은 네. 또 그거 말고도 이슈가 또 있어요. 해리스 관련돼가지고. 그건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여쭤보고 그러면 네. 지금 2차 전지 업황 자체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래도 4분기부터는 실적이 이렇게 하향 안정화 되면서 올라올 네네. 거다라는 이야기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전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공급 쪽에서는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좀 안정을 찾아야 된다고. 하나는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 동향,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양기재 수출 단가. 이 부분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매일매일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을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바닥이라고 얘기할 만한 정도의 어떤 흐름은 아직 보여주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톤당 8만 위안을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회복시켰다가 떨어졌다가 회복시켰다가 떨어졌다 이게 계속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무리 같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내 쪽에 이제 양계 수출 단가 킬로그램당 26달러, 27달러, 26달러까지 이제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과거보다는 물론 이 하락의 기울기가 완만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올해 연초에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반응이 나왔던 것들은 결국 이제 양기 수출 단가라든지 리튬 가격 바닥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바닥을 잡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과연 2차전지 바닥을 저도 연초에 바닥 그 리튬 가격 동향을 보게 되면서 바닥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 또 판단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승전결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 플러스 이제 또 양기 수출 단가 이게 안정을 찾기 전까지는 저는 2차 전지는 아직 바닥 멀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싶은 건 아닌데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언짢게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지금 이제 삼성 SDI 관련된 기사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삼성 SDI가 지금 재고 평가 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 이제 판매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인데 그만큼 판매 동향이 좋지 않다라는 것들이 어찌 보면 이렇게 재고 평가선으로 악성 재고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2차 전지는 지금 현재 해리스라든지 전기차 화재를 어떤 이슈에서 지금 8월달 테마를 주도하는 것이지 2차 전지 어떤 본질적인 어떤 성격이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뭐 조선이라든지 그리고 바이오를 가지고 잘 대응을 했던 것처럼 죄송합니다. 대응을 했던 것처럼 8월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대응을 잘 하시고 9월달 가서 또 어떤 섹터가 또 주도주가 될까? 그 고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생산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들고 계신 분들은요?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8월달에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분 좋게 2차든지 수익 잘 내고 나왔네 이런 얘기를 하실 거고. 아유 근데 작년에부터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은 그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계속 들고 가야 돼요. 왜냐면은 아까 실적 개선의 기미가 올해는 안 보인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조금 막막한 감이 있어서요. 그런데 이게 뭐 전문가로서 적절한 어떤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작년부터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마이너스 50%, 60% 넘어갈 거거든요. 이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오늘 당장 주가 10% 빠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수익률은 1%, 2%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팔아서 지금 보세요. 마이너스 50%만 되더라도 내가 이게 원금이 되려면은 팔아가지고 100% 수익 나는 종목으로 가야 돼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옮겨 타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면은 그분들한테 2차 고통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봐요. 이렇게 본다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막말로 코로나처럼 테마는 아니잖아요. 이것도 산업이잖아요. 반도체가 업황 사이클에 따라서 좋았다 안 좋았다 반복을 하는 것처럼 2차 전지도 좋았다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2차 전지 전기차가 안 좋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은 날리는 건 분명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감당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봤을 때 정말 하면 안 되는 거, 정말 하면 짜증나는 거, 내가 팔면 바닥. 적어도 이건 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냥 바닥까지만 기다리자. 그냥 계좌를 덮으세요. 제가 만약에 한 60%, 70% 물려있다라면은 저는 그냥 계좌 덮어놓고 네. 2차 전지 다음 사이클 올 때까지 저는 그냥 기다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언젠가는 올라올 거기 때문에 이게 너무 하루하루의 상승과 하락에 일희일비하지 말자. 그러면 최근에 2차 전지 섹터에서 가장 핫한 전기차 화재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진짜 많이 올라가고 이제는 뭐 리튬 배터리 대체제라고 해서 이램 같은 종목들도 네네. 갑자기 급등을 했잖아요. 이쪽에 대한 테마는 생각보다 꽤 오래 지속되는 것 같거든요. 네네. 언제까지 좀 보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상황이면 이번 달 말까지는 계속 봐야 되겠죠. 봐야 되는데 이것도 뭐 최근에 뭐 비나듐 배터리 얘기 나오던데 네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 화재 이슈가 발생되니까 연결해서도 계속 끄집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달에 맛집이라는 표현을 하게 돼서 메뉴가 다 괜찮다고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메스시, ADC, 바이오 심리 규제 완화, 거기다 비만 치료제, 거기다 코로나까지 다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화재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2차 전지 화재가 있다 보니까 그 관련된 시스템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티는 안 나지만 F 배터리까지 다 지금 이제 끌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LG 솔루션까지 끌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미래나우텍 같은 경우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리튬 관련주들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전기차 화재로 해서 2차 전지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거저거 그냥 다 끄집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 이상 그거 이하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길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삼원계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니켈이 충격이 약하고요. 예. 그리고 리튬이 산소랑 반응을 가능하게 하면서 화재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발생되는 물리적 충돌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니켈이 충격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마모가 생기면서 이제 리튬이 산소하고 반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뭐 최근에 주차시에 이제 그 화재가 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요거는 그 화학 물질이 분해가 되면서 생성되는 산소 있잖아요. 요거를 제대로 이제 차단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리튬이 만나게 되면서 화재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삼원계 배터리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원초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대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전고체는 시간 걸립니다. 시간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LF 배터리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LF 배터리도 지금 시장 점유율 95%가 누구죠? 중국이요. 그죠? 결국 중국 거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 문제는 중국산이 문제가 아니고요. NCM, 삼원계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얼마만큼 빨리 해결하냐고 한 건인 거고 네. 그게 안 된다라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LFP밖에 없는데 그 LFP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디죠? 중국. 그러면 LFP는 이미 중국이 다 장악을 했고 NCM 배터리는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있고 그러면 꿈의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가 시간 걸리고. 시간은 걸리지만 그래도 그쪽으로 좀 투자 관점을 좀 가져가야 돼요. 8월 때까지 한번 보세요. 그냥 8월 때까지 한번 보세요. 아, 제 말 또 맞고 어렵네요. 틀리고 거기에 대한 구박은 9월 달까지 하시면 되니까 네. 8월 달까지만 보세요. 오늘 다 이렇게 네. 전고체 올라가는 거 다 일시적 반등이다. 그러니까 8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을걸요. 8월 달 전층의 테마는 2차 전지 포함한 신재생이다.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최근 다 테마장이니까 그냥 단기 접근도 괜찮다고 보세요. 가능하면 어렵다. 하세요. 아, 가능하면 하세요.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불가능하다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그 원화 강세 쪽으로 저는 가는 게 맞다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 마무리하고요. 네. 바이오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이슈인 유한양행이 이제 그 FDA 승인 받은 건이고요. 렉나자가 이제 한국의 국내 항암제가 최초로 미국의 네네. 승인을 받은 건입니다. 오스코텍한테 리보세라닙을 유한양행이 사서 이제 그 병용요법에 대한 걸 승인을 받은 건데요. 이게 사실 세론일 거다, 아닐 거다라는 의견이 되게 많이 분분했습니다. 근데 승인을 받고 오늘 보니까 세론이네요. 그건 이렇게 대답을 드릴게요. 네. 그 오늘 이전에 지난달이든 그 전달이든 많은 전문가분들, 증권사 직원분들 오셔가지고 유한양이 추천할 때 렉나자 얘기를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했었죠. 그죠. 네. 답이 나왔어요. 이미 너무 시장에 그러니까 노출된 렉나자에 이슈다. 대한 기대감들은 주가에 계속 반영돼 왔었고 네. 그게 결국 이제 품목화가 발생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슈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한양행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뭐 임상 이상 통과했다, 삼상 통과했다 이런 뉴스가 아니라 이제 시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렉나자에 어떤 기대감들은 주가 일부분 선반영이 됐고 뉴스에서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인데 뉴스에서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주가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너무나 당연한 부분들인데 요거는 결국 시판 허가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만큼 이 제품을 많이 팔게 되면서 수익성으로 반영시키느냐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유한양행은 제가 못 간다 그래도 주가가 갈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수익성이 빠르게 반영되지 않게 된다라면은 주가가 다시 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유한양행은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아, 그러면은 뭐 오늘에서 매수 접근도 아니고 그냥 네네. 이 종목은 지금부터는 쳐다보지 말자라는 지금은 관점이세요? 쳐다보지 말자 그러면 유한양행 주주들한테 욕 먹으실 텐데요. 아, 잠시 시작. 잠시 시작. 잠시 시작. 관망. 쉬어가자. 이런 거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 HLB 그룹주가 다 급락하고요. 뭐 코로나 관련해서 랩지노믹스, 네네. 그린생명과학 다 10% 가까운 급락.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또 외국인이 사면서 상승. 이거 오늘의 바이오 섹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떨어지고? 일단은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 코로나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요거는 제가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름 한정 메뉴, 겨울 한정 메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이오라는 어떤 음식점이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메뉴를 보게 되면은 ADC, SC, 바이오 시밀러, 비만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계속 가져가는 메뉴들이고 계절 상관없이. 근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번에 여름 한정판 메뉴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우려감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난달과 같은 그런 바이오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됐었더라면은 코로나 테마가 이렇게 강하게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었을까?
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아니라고 근데 보거든요. 오늘 코로나 테마만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HLB 네네. 그룹주도 떨어지고 뭐 유한약의 오스코텍 필두로 알테오젠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네네. 종목들 많은데 삼성바이오로스는 오르고.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뭔지가 궁금해요. 삼성바이오로스에 대한 매수는 제가 볼 땐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아 그냥 뭔가 차익거래에서 매수 이런 거다 보시면 돼. 최근에 외국인 쪽하고요. 네.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같이 비교해 보게 되면은 8월달 들어와서 외국인 수급, 외국인 매수 종목하고 프로그램 매수 종목이 거의 일치하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결국 외국인도 지금 적극적으로 시장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장 베이시스에 따라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어제 같은 경우 프로그램 매수 쪽을 보게 되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전날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어요. 아. 반대로 금융지수를 샀었고.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오늘도 한번 장 끝나고 보세요. 당연히 오늘 시장 분위기는 당연했지만은 IT 쪽에 매도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이게 좋아서 산다 이게 아니라 결국 베이시스에 따라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차익 거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라고 봐주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스의 숙제는 100만 원 돌파인데 네네. 아 계속 글쎄요. 돌파를 못해요. 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스가 100만 원 돌파하지 못한 이유가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 100만 원 돌파하지 못한 이유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투자자분들을 퍼하고 PBR 많이 보잖아요. 퍼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조금 고평가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거나 아니면 이거를 이길 만한 스펙타클한 어떤 그 삼성바이오로스 어떤 이슈가 있다라면은 제가 안 간다 그래도 주가는 갈 겁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로스의 뒷덜미를 잡고 있는 거는 고평가가 아직까지 높은 퍼가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부딪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 8월 17일 날 그 해리스 경제전 그 노스캐롤라이나 롤리에서 네네. 그 해리스가 연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어제부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결국 고물가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요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좀 제시를 했더라고요. 음식료 같은 경우는 조금 악재가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해리스 PS로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음식, 식료품에 대한 바가지 가격을 사상 처음으로 연방 정부 차원에서 금지를 한다고요. 그러면 최근에 삼식품도 그렇고 이런 음료주들이 북미 쪽에 수출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부각이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결고리 때문에 해리스 피해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피해주요. 네, 피해주. 그리고 반대로 수혜주가 되는 것들은 이제 또 바이오. 왜냐하면은 헬스 캠프가 처방약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담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미국에는 수백만 명의 의료 채무를 탕감을 하고 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고령자 한해서 도입했던 인슐린 가격 월 35달러 상한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처방약 자기 부담 한도 2,000달러도 유지를 하는데 이거를 고령자 제한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미국인들한테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소비자 약값 부담을 키우는 제약사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힌트가 나오게 된 것은 결국 바이오시밀러 쪽은 바이오시밀러 포함 바이오는 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고 그와 반대로 대형 제약사들 같은 경우 제네릭 쪽은 조금 이런 이슈들로 해서 손해가 조금 피해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또 갈리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건설주가 가잖아요. 네. 어제 오늘 건설주가 가는데 아마 요것도 있다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은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전역에서 심각한 주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4년간 300만 원가량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한테 세제 혜택을 주는데 계약금 정도로 25,000달러를 지원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지역정부 차원에서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4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성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바이오는 결국 트럼프가 되던 해리스가 되던 갈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봐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가 조정을 받는 거는 이제 해리스가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바이오가 7월달에 어쨌든 부각이 됐었고 그리고 2차전지 포함한 신재생 같은 경우는 해리스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어떤 그 테마의 순환매 측면에서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고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바이오 건설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반기까지 계속이요? 일단 해리스 지지율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된다라면은 주택 그 건설주 같은 경우에 다음 달 초까지 이제 와서 좀 부각이 됐으니까 다음 달 초까지만 봐도 될 만한 섹터지 않을까? 바이오가요? 아니요, 건설주. 아, 바이오는요? 바이오는 이제 8월 끝나고 9월달 가서 또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있겠죠? 아, 순환매. 그러면 지금이 기회라면 가장 매력적인 종목은 어떤 거예요? 바이오에서요? 네. 저는 이제 6월달부터 주구장창 밀고 있는 게 바이넥스? 네, 그거하고 플러스 하나 더 생겼어요. 뭐예요? 바이오 ETF.
바이오 ETF. 타이거,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라는 ETF가 있거든요. 코드 번호가 261070이에요.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냥 ETF를 사라. 그렇죠. 아, 바이오가 가면은 바이오 ETF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뭐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봐도 되나? 시간이 있을까요? 또요? 그 대웅제약 최근에 되게 잘 가요. 보톡스 쪽에서 실적이 너무 네네. 잘 나와서 보톡스 관련주도 휴젤, 대웅제약, 메디톡스, 파마리서치 이런 종목들은 긍정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냥 간단하게. 지금 추세를 믿으세요. 아, 믿어요? 지금 추세를 그냥 탑승도 믿으세요. 된다? 탑승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탑승 가능하다라는 조언까지 짧게 얻어봤고요. 지금까지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